안녕하세요. 지난 영상하고 다른 날입니다. 몰랐는데 이 옷을 좋아하나 봐요. 이 옷을 제가 입고 왔더라고요. 근데 똑같아. 근데 다른 점은 일단 그때보다는 덜 무기력하다? 이게 2026년의 기운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친구 얘기로는 2026년의 기운이 좋대요. 저 같은 친구들이 다 2025년을 좀 힘들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조금 나아지는 한 일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고 사실은 어제 혼자 막 써보게 됐거든요. 되게 오랜만에 이런 걸. 뭘 써보게 됐냐면 제가 그 약간 무기력해진 것과 어쨌든 겉보기에 나의 현실 같은 것들이 왜 그런가를 막 적어보면서 이거를 좀 영상으로 얘기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뭔가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삶대로 취업을 해서 쭉 돈을 버는 그런 삶을 그랬다면 난 어땠을까를 써봤어요. 왜냐면 요즘 여러 가지로 현타가 많이 오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나였다면을 써봤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나는 어떤 나에 대해 알아가는 단계에 있어서 얕은 단계까지만 거칠 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테크트리로 들어갔지만, 진입은 했지만, 얕은 정도이고, 영적인 정체성도 알지 못하고 상담도 하지 못했으니까 나에 대해서 더 그거는 없었고 나는 여전히 왜 그러지? 라는 생각 속에 휩싸여 있었을 것 같아요. 괴로운데 이유는 모르는. 게다가 그 취업한 곳에서 계속 지속했을지 여부도 사실 불확실하다는 거. 그래서 위로 아닌 위로? 난 어차피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과 그렇지만 이제 와서 뭔가 최소한의 자금 마련은 필요했던 게 아닌가. 막 이런 얘기도 써있고. 근데 그런 요즘의 과정 속에서 내가 알게 된 거는 나라는 사람은 과정에서의 의미나 가치가 1순위인 사람인데 그렇지만 2순위가 이렇다라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2순위는 근데 그런 의미와 가치를 그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나 또한 인정이나 성취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게 얼마만큼이든 간에 그런 거를 느껴서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써보기 시작했는데 최소한의 자금이란 그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서 약간 저 또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이 나이까지 뭐 모아둔 돈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심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 사람들의 의견에 휩쓸려서 나온 것들이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내 안에 자기 검열화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나이까지 모아둔 돈이라는 거는 뭘 의미할까라고 해보니까 어떤 내가 여태까지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다라는 내 삶을 혹은 미래를 보호할, 대비할 수단? 건데. 그러면 나의 삶을 증명한다라는 것은 뭘까? 사실 나는 나의 삶을 누구인가에게 증명하기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걸 역순으로 생각해보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누구에게도 날 증명해 보이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의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모아야 되는 그런 뭐랄까 정당한 명분이 없었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나는 어떤 신의 뜻대로 삶의 흐름대로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정말로 신실하게 느끼고 믿는다라면 사실 미래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기는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두려움에 의한 거잖아. 나의 삶을 증명해야 되는 거는 내가 사실 뭐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보여야 하거나 내가 두렵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대비나 보호를 위해 장치 마련을 위한 거잖아. 근데 사실 나를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신의 뜻대로 삶의 뜻대로 산다면 사실 이거는 불필요한 거는 맞지. 현실적인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냐면 사실 현실적인 얘기로 돌아가는 것들은 사실 모두가 두려움에 기반한 얘기긴 하잖아. 그래서 사실 나 같은 애들이 그런 것들에 좀 숨막혀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근데 내가 또 최소한의 자금에 대해서 만약에 사업 자금이라든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벌거나 혹은 그거를 위해 배우기 위한 시드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마련할 용의가 있어. 이렇게 된다면 나는 최소한의 자금을 생각이 생겨.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이해했고
그 과정에서 또 그 과정에서 나는 왜 이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순응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는 걸까를 또 생각을 막 해봤어. 왜냐하면 막연히는 내가 논리적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를 적어보는데 나의 딜레마. 이자 너의 딜레마일 수 있어. 그래서 한번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다들 약간 나 같을 수 있지만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저도 정리할 겸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이게 참 흥미로웠던 점인데 나의 딜레마가 뭐냐면 직관형이잖아. 그러니까 좀 더 넓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해 이거는 되게 작게 보는 눈이긴 해요. 근데 저 같은 애들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좁은 나라는 자아 안에서만 생각하지 못해. 왜? 더 많이 보기도 하고 연결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막 이타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데도 더 큰 시선으로 보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자면 내가 느끼는 진짜 이 세상의 딜레마는 뭐냐면 이게 가장 큰 껍데기에서 봤을 때랑 그 다음 조금 현실적으로 왔을 때 껍데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일 큰 껍데기는 사실 그보다도 더 갈 수는 있긴 한데 제일 큰 껍데기는 이 세상의 매트릭스 세계임을 알고 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풀자면 또 얘기가 엄청 많은데 일단 이거는 조금 더 뭐랄까 사실 이 한 단계라는 거가 더 명확히 저한테는 맞긴 한데 그건 약간 아바타 얘기도 영상으로 따로 찍을게요. 아바타 같은 세상이 진짜 맞다. 나는 연결감을 느끼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그 신성을 느끼는 그 삶이 사실 진짜 코어의 본원적인 삶이고 사실 이거는 크리들이 제일 많이 느낄 거고 크리들이 좀 많이 보는 그런 측면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작아지지만 그래도 큰 측면이 이 세상이 매트릭스 세계임을 알고 있다는 건데 내가 느끼기엔 이거는 조금 인디고스러운 관점이긴 해요. 인디고는 부숴야 되고 전투를 해야 하는 그런 세계로 현실을 인지를 하니까 그리고 좀 반가운 점은 일론 머스크가 뭐 영적인 세계에서 아군이다 적군이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뭐 구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서 난 그건 되게 반가운 느낌이긴 했어. 막 되게 철학적인 질문으로 많이 가져가서 여느 부자들하고는 또 다른 면모를 보이게 하고 사람들한테 생각을 하게 하니까 그리고 그가 똑똑한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걔가 궁금해할 정도라면 라는 식으로 일단 그 사람은 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논리적인 시각에서 가상현실이라는 걸 제시를 하잖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이 세상은 가상현실일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허무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되게 가상현실이라고 가정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인디고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뭐랄까. 그게 사실 인류한테 이 세상의 진실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구조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진실을 매트릭스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바타로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이제 아바타는 완전 붕 뜨고 아예 우리랑 다른 차원의 세계 같잖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본질적으로는 다 같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매트릭스가 다 맞지만 거기 속에 그려진 그 모든 세세한 게 맞다라는 게 아니고 그 상징적인 의미하는 바가 맞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또 이렇게 항상 말이 길어져. 어쨌든 이렇게 차원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야의 차원을 더 넓힐수록 조금 현실과 멀어지는 감이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껍데기층을 이렇게 해서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냥 그나마 상위 차원이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 매트릭스 세계임을 알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게 고달픈 거야. 왜냐면 나는 거기서 빨간 약을 먹었고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난 그게 일론이 너무 신기하긴 하더라. 존경스러운 부분이기도 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나는 사실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거를 아니까 더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 사람들을 깨워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에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있어. 왜냐면 사실 일론은 그 화성에 가고 뭐 그거를 하는 것들이 인간의 의식 차원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했지?
그 부분은 그런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진보로는 의식적인 차원을 확장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렇게 박차를 가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일로는 그 부분에선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난 일론도 하나의 인디고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 원래 인디고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맞죠. 근데 뭔가 크리같이 붕 뜬 애들한테는 또 그게 전부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얼마나 이해를 몇 분이나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뭐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나의 딜레마는 또 하나가 있는데 조금 더 시선을 낮추더라도 그 자본주의 세상에서 일단 나 같은 친구들은 다 우리의 체계를 취업을 하고 이런 거를 노예제로 느끼긴 해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현실이긴 한데 자본주의라는 게 그거잖아. 나는 일을 해. 근데 그 일로 어쨌든 가치가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보통은 자본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굳이 쓸데없는 상 다 만들어내고 거기에 더해서 광고로 막 여러 가지를 부풀리고 사람들을 홀려서 돈을 버는 일을 하죠, 일단. 돈을 버는 일을 하는데 그게 다 뭐야? 사람들을 홀려서 돈을 버는 일을 해. 근데 또 막상 그런 내가 집에 가면 혹은 주말에 뭐 해? 나도 SNS나 광고나 혹은 주변 사람에 의해 홀려서 또 다른 상품을 구매를 해. 번 거를 또 쓰는 거지. 그렇게 해놓고 또 주중에 또 회사든 뭐 나의 자영업이든 나가서 다른 사람들 홀리면서 판매를 해? 그러면서 돈은 벌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생산자와 소비자의 입장이 번갈아 가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그 쳇바퀴에 계속 가담을 하는데 끝이 없는 쳇바퀴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홀려. 쓸데없는 걸 만들거나 광고로 부풀려서 홀려. 돈을 벌어.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내가 그러니까 쉴 때는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그런 방식에 다시 홀려서 난 또 소비를 하면서 그 또 막상 우리가 부풀린 그 속에는 다 허영이나 우리 갖지 못한 욕망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든 심리적인 그런 게 있고 사실 그 심리의 기저에는 우리는 이미 옛날에 월급쟁이 노예를 만들기 위해 학교 시스템이 구성된 건 아시죠? 그 안에 두려움을 심어놨단 말이야. 그 두려움 안에서 이미 아까 뭐랄까 두려움을 학습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결핍감들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대중매체 같은 것들이 광고를 통해서 그거를 그 결핍감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스템을 만들면 이제 나의 결핍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아다리가 딱 맞는 것들에 의해서 이것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시스템이 그러나 옛날부터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런 테크트리일 거야. 한 학창 시절까지는 내가 일단 그냥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내가 왜 이거를 이런 데서 공부를 해야 되지? 보통 이렇게 테크트리가 오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테크트리가 오고 그렇게 보통 직관적인 친구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조금 느끼는데 그 다음에 이거를 파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이 보이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미 너무 젊은 나이에 다 깨달아 버린 거지?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남들만큼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일할 필요도 잘 못 느껴. 왜냐하면 그 HR 시스템도 그러니까 그 휴먼 리소시스 그 어느 곳에 가도 인사과가 있고 인사과가 있지 않더라도 사람을 부리는 모든 것에는 그 성취와 보상의 그 욕구를 적절히 채워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이만큼 일하게 끌어올리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심리나 사람들의 결핍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막 괜히 지위 하나 더 줘놓고 돈은 조금 주지만 지위 같은 걸로 책임을 이만큼 얹었는데 약간 그런 시스템으로 사람 부려먹는 거? 그런 걸 다 아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진짜 성취하는 게 있고 하면 이게 다 무의미해지고 사명 테크트리로 가는 거야. 그런 사람은 괜찮은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은 하고 싶지도 않은 일인데 어떤 주변이 하니까 남들이 하니까 다 그 테크트리로 근데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놓은 것도 사실 학교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미디어로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테크트리를 탈 수밖에 없는 걸 만든 거고 사실 그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더 분위기 여파가 크잖아. 눈치 주고 시선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 거를 이미 아주 옛날에 다 봐버렸으니까 뭐 말하자면 극한의 허무주의인 거야. 그런 거를 차라리 사실 원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예민한 친구들이 아니고는 본인이 막 열정 다 갈아 넣어서 젊을 때는 다 일을 하고 나중 돼서야 그런 걸 깨닫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때쯤에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 뭐 영적인 거에도 관심을 갖고 보통 그렇게 되는데 나 같은 친구들은 그런 걸 다 이미 알고 있고 봐버렸으니까 그런 정치질이라든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읽히니까 더 힘든 거지. 그걸 모르고 하면, 못 모르고 하면 오히려 할 수 있어. 근데 나 같은 사람은 그거를 자본주의 껍데기부터 받고, 사실 그 위에는 또 더 이게 더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까지 아니까 뭘 할 수가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이 루프에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 안에서는 더 이상 있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비껴나 있지만 그 기간이 지속되면 사실상 사회 낙오자 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혀버리기도 하고 그 상태로 계속 방황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뭔가 다른 세계를 꾸려보겠다고 나 같은 경우는 시도를 많이 많이 해본다고 해보지만 사실 그 아예 새로운 세계에는 사람들이 관심도 없잖아. 원래 기존의 루트가 더 뭘 성취하고 인정받기가 쉽잖아. 그니까 이렇게 따로 나와서 뭘 시도한 친구들은 사실 실패의 또 루프에 갇히기도 쉽고 그러니까 사실 좌절하는 마음 상태가 많을 때가 있어.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내가 이거 적다가 봤는데 사실 그 좌절하는 마음 상태? 그 뭐를 했는데 실패하고 무기력해지고 난 왜 그럴까의 루프에 빠지는 사실 그것도 그 월급쟁이 노예 시스템에서 주입한 두려움에 의해서 뭐랄까 양산된 그 마인드에서 비롯된 거기는 한 거야. 원래 진짜 순수하게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으면 이렇게 갖지 않았을 거야. 왜냐면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걸음마나 자전거를 배우는 거에 있어서 쉽게 좌절하지 않았어. 몇 번이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어른이 돼서 그렇게 좌절이 많아졌을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세월에 부딪힌 게 있으니까. 근데 부딪혀도 계속 하게 되는 아이들과의 차이점은 우리가 그 사회라는 시스템 안에서 칭찬받고 막 이런 그러니까 칭찬받고 낙오되고 이거를 비교 우위로 학습하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면서 계속 나는 사실 할 수 있는 동력이 있지만 나에 대해 좌절하고 실망감을 갖고 이거는 학교에서 학습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내가 혼자 못하면 여러 번 못하면 몇 번만 해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라면서 빨리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뭐랄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지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 같은 것들이 다 거기서 심어졌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내가 오늘 이걸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건 내가 지금 말한 것들대로 보통 가서 스타시드 애들이 나고자 사회 부정자 혹은 방황 혹은 실패루프에서 좌절을 하는 것 또한 스타시드의 테크트리라는 거지. 저번에 내가 틸스한 영상을 올렸는데 혹시 봤어? 거기서도 너무 잘 표현해서 좀 깜짝 놀라긴 했어. 진짜 틸스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긴 하다. 그런 것까지 읽어냈네? 라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뭐지 부루? 그 번역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대충 내용이 맞는 것 같아서 올려놨거든요. 한번 봐주세요. 어쨌든 난 역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그 수준의 틀이 주입된 거라고. 그게 심지어 스타시드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그런 교육을 받은 건 똑같잖아. 그래서 특히 한국에선 더 힘들다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내가 선웅이 그런 모든 걸 아니까 괴롭다. 모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사람들 하는 분위기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엉망인 세계에서 우리는 안 불편한 게 없어서 내가 그러니까 그건 거야. 이미 세상 전체가 엉망이니까 부딪히는 것보다 나는 너무 불편하니까 보통 이게 아이들도 그러잖아.
사실 안 좋은 부모가 있으면 이게 사실 객관적으로 계산해서 우리 부모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 어렸을 때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의 전부잖아. 근데 그런 사리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때가 많거든. 그것과 같이 우리는 지금 자랐음에도 세상 전부가 엉망인 상태이면 내가 맞는 판단을 하더라도 그 사실을 뭐랄까 무의식 중에 부정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한두 개가 바꿀 게 한두 개인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기도 하고 나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게 되잖아. 그래서 그렇게 사고를 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자살로 많이 가기도 해. 어쨌든 그걸 내가 찝어주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친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스타시드 친구들은 자기의심의 테크트리가 굉장히 많다. 왜? 그것도 그런 게 있지. 내가 뭐랄까. 생각하는 게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아는데 그만큼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고 그는 어디 가서 이걸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는 거지. 내가 이걸 얘기해봤자도 되게 뭐라 하지?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그런 생각을 해서 뭐 돈이나 밥이나 막 그렇게.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돈이고 밥이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지. 자기가 태어난 이유를 느끼니까. 돈이고 밥을 벌 수는 있어. 근데 그렇게 몇 년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내가 그거 하려고 태어났나? 뭐 성공을 했어. 근데 그냥 막연한 성공이면 공허감이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 왜냐면 내가 태어난 이유를 막연하게라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거 하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라는 거를 느끼기 때문에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니까 괴로운 사람들이야. 더 많이 아니까 괴로운 사람들이야.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서 요만큼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더 공감이 되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큰 단위를 보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고 그걸 설명하기도 힘들고 설명을 해봤자 미친년으로 보이니까 그게 너무 그러고 심지어 나는 요즘 오해도 받잖아. 특히 오해를 진짜 많이 받아. 너 그냥 일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라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 진짜 그래서 뭔가 이런 친구들 자살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냥 뭐랄까 뭔가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뭐라 그래야 될까? 나는 나대로 뭔가 내 삶에 노력을 했지만 그걸 누구에게 보일 수도 없고 오해만 받을 뿐이니까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써보면서 정리를 했어. 왜냐면 나 살아남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있어. 자본주의로 성공해도 공허하기도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나랑 비슷할까? 내가 돈 벌고 일을 하거나 생리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아깝게 느껴지긴 해. 내가 그거 하려고 태어났나? 테크 트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에너지를 사람들한테 깨달음의 형태를 알리는데 쓰고 싶지만 육신을 입은 이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있는 이상 생계를 아예 뿌리치고 살아가기도 쉽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사회적으로 나이 것을 먹으면서 더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정도는 해야 되고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 되게 쉽지가 않은 그런 게 있다. 또 그러면서 한 장 더 넘겨서 쓴 게 있어. 그래. 세계는 그래. 아, 이거가 그거긴 하나. 그러니까 사실 나는 요즘 AI 나오고 되게 세계가 급변하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을 깨우치기에는 더 좋은 장이라고는 생각을 한다. 왜냐면 사실 사람들이 존재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잖아. 근데 사실 AI 사실 좋은 방향으로 갈지 안 좋은 방향으로 갈지에 따라 인류의 그게 달렸다고는 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는 나 얼마 전에 그 뭐지? 쿠팡 알바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래도 사무직도 그냥 사실 이거를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대체 가능한 거의 모든 일, 반복적인 일들은 옛날부터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완전 창의적이거나 영감을 받는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생각하고 영감 얻는 이런 것들 외에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았거든요. 사무직도. 근데 와, 쿠팡 알바. 생각보다 일이 어렵진 않은데, 와, 진짜 뭔가, 진짜 기계 같은 느낌이 약간, 암튼, 근데 약간, 뭐랄까, 그런 우리가 혼돈 속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들은 일자리 걱정만 해. 근데 나는 사실 일자리 걱정 이거보다도, 난 오히려 일자리에서 사람들이 해방돼서 진짜 자기의 그 소명을 찾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데, 이제 모르겠어. 나는 왜 그렇게 먼저 생각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AI가 인류를 위협할
거라고 먼저 그것만 생각하고 나의 일자리 없어지는 것만 왜 생각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나는 왜냐면 일자리가 지면 왜냐면 지금의 인류는 자신의 쓸모를 일로서 능력으로서 뭐랄까 보여주고 있고 증명하고 있고 나의 자아를 그것으로 대체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 근데 이제 그에 인해서 일자리가 싹 다 사라지면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쓸모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사실 원래 그게 아니었어도 우리가 노인이 되면 사람의 쓸모에 대해서 본인의 존재, exist 그거에 대해서 원래는 그쯤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원래 사실 그렇지도 않긴 한데 일을 하고자 하면 하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보다는 사람 자체가 쓸모없다라는 생각이 갇히니까 사람들이 더 늙는 거기도 한데 우리는 사실 AI 발달로 실시간으로 쓸모없어지고 있잖아. 근데 사실 그 철학가들은 원래 생각을 했었어. 그 우리나라도 강신주님인가? 그분이 쓸모없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자세히 들어보진 않았는데 되게 필요한 작업이라고 나는 생각했어. 왜냐면 그 쓸모없음을 생각을 해야지 존재 이유를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본질적인 영적인 그 의미를 사람들이 깨닫게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실 나는 되게 좋긴 한데 그럼에도 나는 좋은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과 세계 정세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그냥 내가 되게 오랜만에 그래, 세계는 그래 세계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 근데 그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이 질문이 거기서 나왔다. 아까 내가 껍데기 층을 설명했잖아. 그러니까 난 너무 허무해. 이걸 다 알고 있는데 대체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그걸 보고 나면 항상 나의 테크트리는 막연한 거야. 그래, 네 직감대로 있어. 라고는 하지만,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알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도 혼란스럽고, 그러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들을 최대한 깨우는 것. 왜냐면 내가 지구 전체를 나 혼자 깨울 순 없거든. 그게 나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하다고도 느꼈거든. 왜냐면 나도 저번에도 밝혔다시피, 그런 무기력의 주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냐면 방금 얘기한 테크트리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들이 계속 뭔가 서로를 보드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본인의 영역에서 깨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난 전 인류를 위한 최대한 깨움의 방향성이라고는 느꼈어. 그러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자본주의에 머물러 있으니까 자본주의 세상을 이렇게 이용할 순 없을까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니까 그걸 힘들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역이용할 순 없을까?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나하고의 질문. 그랬더니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나 왜 영어로 change 뭐라고 내가 썼는데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포르틀리고 뭐를 바꿔 그럴 수 있지만 뭐를 바꿔 true인가? 근데 어쨌든 내가 다 혼자 알 수는 없는 거라서 나 또한 하나의 흐름에 속한 것에 불과하니까 하나의 큰 줄기에서 한 가닥쯤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저 직관을 따르면 그 흐름에 적절히 내가 타고 가면서 나의 할 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직관들을 위해서는 생각이 너무 센 사람들은 차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뭐 엄마 같은 사람 혹은 지금의 내 남자친구도 많이 좋아하지만 너무 머리형이야. 직관을 쓰기 힘들게 해. 그런 결론이 나왔고 그리고 약간 나한테 회피한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체 누가 회피하는 거야? 라고 되묻고 싶은? 왜냐면 사람들 눈에는 내가 현실을 회피하는 걸로 보이지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과연 네 내면에 대한 답은 네가 회피하고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고 내가 요즘 힘들면서 나 자신이 틀린 것 같고 노답이고 망한 것 같고 회피하는 것 같아도 그런 작은 불씨가 있어서 언제든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그러든 다 괜찮고 안전할 거야. 내가 나를 믿어주자. 그러니까 망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그런 나라 내가 나를 믿어주자. 그냥 망한 것 같고 틀린 것 같은 그 나 자체로 뭐 완전한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그냥 괜찮아, 괜찮아. 왜냐면 나는 계속 나 스스로를 의심을 엄청 많이 했거든. 내가 너무 타협하는 거 아닌가, 건가? 그리고 그 테크트리로 나를 망하게 해 가는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나를 압박하고 밀어붙이던 게 있었는데, 그냥 그 작은 불씨가 있는 그냥 나를 믿어주자. 그냥 그렇게 나랑 대화를 오랜만에 해본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었어. 조금 많이 어지러웠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도움이 되기를.